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두산중공업 원전 수출 잭팟입니다. 8월 이 종목 딱 2배 뜁니다. 원전 찐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4,100명이고요.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 정리해서 무료로 자료집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라 말씀드리고요.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이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제가 직접 총정리한 리포트니까요. 무료로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원전 수출 잭팟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딱 2배 뛸 수 있을 만한 원전 진짜 대장주 공개하니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리스크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리스크가 아직 살아있다 보니 그 본에 나오는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 불확실성을 오히려 반사 이익 수혜를 받는 쪽이 원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두산중공업 원전 수출 잭팟에 따라 충분히 8월 이 종목 딱 2배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진짜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슨 리스크가 있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당연히 천연가스겠죠. 러시아, 독일 가스관 터빈 추가로 가동 중단한다. 운송량 20%로 줄인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러시아가 발트해 해저를 통해 독일로 연결되는 노르트 스트림 1 가스관의 또 다른 터빈을 가동 중단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최근 기사고요. 러시아의 국영회사 가스프롬은 보도문을 통해 정기 수리까지의 가동 기한이 끝남에 따라 포르토바야 가압기지의 지멘스제 가스관 터빈 엔진 또 하나의 가동을 멈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시간 기준 27일 오전 7시부터 포르토바야 가압기지의 하루 가스 운송량이 현재 2분의 1인 3,300만 세제곱미터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 전체 퍼센트 20%밖에 운송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가스관 전체 용량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만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가스프롬은 이날 수리를 위해 먼저 캐나다로 보냈던 가스관 터빈의 안전한 반환을 확인하는 캐나다 정부 문서를 독일 지멘스사를 통해 전달을 받았고 해당 문서에는 2024년까지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운용에 필요한 터빈의 수리, 서비스, 운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문서를 검토를 했으나 앞서 언급한 위험들을 모두 해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프롬은 유럽연합과 영국의 제재와 관련한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별로 뭐 제대로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이번에 러시아에서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지멘스사에 필요한 문서 제공과 남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캐나다에 독일로 수송된 것으로 알려진 터빈의 신속한 러시아 반환과 다른 가스관 터빈의 안전한 수리와 반환을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캐나다 정부가 지난 9일 독일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가스관 터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재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허용을 했으나 지금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수송량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언제입니까? 정확히 27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이 가스 천연가스 양이 또 5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러시아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에너지를 무기로 삼아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유럽을, 독일을.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유유에서 뭐라고 발표했냐? 너무 휘둘리는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 사용량을 줄이자. 이후 세 달부터 가스 사용량 15% 감축하자라고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로 활용하자 유럽연합이 하나로 뭉쳐서 EU 회원국들은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5년 평균 소비량과 비교해서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그러니까 대략 1년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한 10개월 정도 되는 시간에 가스 소비를 15% 감축하는 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휘둘릴 바에야 그냥 안 쓰고 만다, 이런 마인드죠. 그래서 27개 EU 회원국 에너지 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 본부에 모여서 승인을 했다 발표를 했고요. 오늘 EU는 푸틴에 의한 전면적인 가스 위협에 맞서기 위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안은 감축 의무 적용 시기와 대상국에 상당한 예외를 뒀고요. 먼저 당장은 15% 가스 소비 감축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쓸 사람은 쓰세요. 근데 우리가 당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감축을 각국 자율 준수에 맡겼다가 가스 공급 중단에 가까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의무화를 시키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위가 아니라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하도록 하는 수정사항도 담았고, 이날 합의는 이 며칠 내 서면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가스관과 연결되지 않은 아일랜드와 몰타 등 감축 대상국에서 제외를 했고요. 이미 천연가스 의존도를 대폭 낮췄던 스페인, 포르투갈에도 15%보다는 낮은 비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스 비축량과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에 따라서 감축 면제라든가 또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가스 수요 감축 조치를 선택할 경우 각 가정이나 보건, 국방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기는 부분에서 합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국 하나가 타격을 입으면 전체적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푸틴의 위협을 이기기 위해서는 결속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해서 공급량이 일단은 20%로 27일부터 줄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도 결국에는 안 쓰는 쪽으로 가는구나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지금 결국에는 그럼 천연가스를 5분의 1로 줄이고 계속 무기화를 시키다 보니까 그럼 EU에서는 그냥 천연가스 15% 줄여버리겠다. 15% 줄이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계속 에너지 안 쓰게 줄이겠다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너네들이 협박할 바엔 안 쓸 거야. 그럼 얘기하는 게 어쨌든 15% 에너지를 줄이면 이거를 다른 걸로 채워야 됩니다. 뭘로 채우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화석연료라든가 아니면 석탄이라든가 채우면 좋겠지만 탄소 제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석탄으로 돌아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를 뭐로? 원전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고 원전으로 메꿔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원전 얘기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니 이렇게 보면은 원전이 좋은 얘기도 나오지만 안 좋은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건 왜 무시합니까? 최근에 아시겠지만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이번에 윤 정부 대응 촉구가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촉구되고 있고요. 일본 원자력 규제 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발전 계획을 정식 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당장 내년 봄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방침에, 물론 이거를 지금 당장 뭐 방사능이 막 미친 듯이 있는 거를 방류하는 건 아니고 물에 잘 희석해서 방류한다는 건데 희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은 안 되었다는 입장을 벗어나서 주변국의 동의를 밝혀야 된다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이는 거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고 시급한 대응인 만큼이나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국제법 국제기구를 통한 방출 처리를 위한 외교적 발의가 절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일본이 주변국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원론적인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늦어도 1년, 빠르면 7개월 안에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해 전역에 오염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어민은 생업을, 시민은 건강을 잃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원전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픈 손가락이라 부를 수 있는 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 사태가 보면은 지금 오염수를 방출하니 많이 이제 어민이 뭐 또는 국민이 위험에 빠지니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상 지금 얘기하시는 게 원전 또 뭐 지진 나고 그러니까 쓰나미 덮쳐가지고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한번 원전 터지면 또 대한민국도 저 비슷한 꼴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또는 대부분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누가 안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자면 걱정하지 마라가 제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항상 얘기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왜 무너졌냐라고 한다면 후쿠시마 원전이 무너진 이유는 바로 일단 얇은 벽입니다. 벽이 얇은데 중요한 데보다 쓰나미에 대한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냉각수를 보내줘야 되는데 냉각수를 보내는 장치가 쓰나미에 셧다운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핵 연료봉에 이 온도가 내려가지 않아서 벽이 녹아내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염수가 방출이 되고 원전이 방출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대한민국은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리 원전 규모 7.0 강진도 거뜬하다. 완전 정전에도 전력 공급 오케이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후쿠시마랑 다르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부산 기장군을 둘러보면 우뚝 솟은 4개의 원형 지붕이 눈에 들어옵니다. 보시면 이거죠. 우뚝 솟은 4개의 원형 지붕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회색의 콘크리트 질감의 커다란 구조물이 경관 한쪽을 차지하고 있고 1978년 국내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원전입니다. 고리원전과 바닷가 사이에는 직선 거리로 200m가 채 되지 않고요. 발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증기를 식힐 냉각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최대한 가깝게 입지를 정했습니다. 이게 일반 원전의 어떻게 보면은 문제점이죠. 바다 옆에다가 지어야 된다라는 거. 바다에서 바라보면 원전 전경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고 지난 21일 찾은 고리원전에서는 고리 1호기와 2호기의 돈 모양만 빼꼼히 보인 상태였습니다. 앞에는 해양 방벽이 아파트와 도리를 분류하는 방음벽처럼 높게 설치되어 있고요. 10m에 다르는 이 방벽은 두께가 1.8m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안 방벽이 2011년까지만 해도 7.5m였는데 이거를 두께를 훨씬 더 높이고 높이도 높이면서 보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해일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양 반벽 증축을 포함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국내 원전 후속 조치가 56건 중 54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남 건물 배기 또는 감압 설비 설치와 한울제일발전소 제2보조급수 저장 탱크 설치를 2024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 후속 조치는 특히 해일 피해 예방에 초점 맞췄습니다. 왜 후쿠시마가 쓰나미로 맛이 갔기 때문에 여기도 쓰나미가 혹시 오면은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 발생 직후 정상적으로 정지를 했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한 대로 예기치 않은 쓰나미로 전원이 차단이 됐고요. 비상발전기까지 모두 침수가 되면서 냉각수 공급이 끊어지고 거기 안엔 이 수소가 폭발하고 내부가 녹아내렸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리원전 해양 반벽 증축을 최우선 조치로 삼은 것도 후쿠시마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동해안에 있는 원전 중 가장 낮은 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해일이 해안 방벽을 넘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대규모 펌프 시설과 방수문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전력이 끊기지 않도록 결국에는 냉각수가 보급이 돼서 녹아내리거나 원전 또는 안에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도록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근데 혹시나 만약에 경우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해발 39.9m 어부지 설치한 고리원전 통합보관보에는 이동형 비상대응 설비가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차부터 소형량 이동형 발전차 장비 등등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만약의 경우에 전기가 만약에 진짜 안 된다고 했지만 끊기지 않는다고 했지만 끊겼어. 그렇더라도 열심히 차가 달려가 가지고 전기를 이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대용량 발전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력 공급을 이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8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부터 급박하게 돌아가서 어떻게든 간에 전력을 공급을 해서 수소를 제거시키고 수소 폭발을 방지하는 이 기술력들을 좀 안에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진 대비에도 보강에 보강을 더했고요. 원전 사고로 이어진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없습니다. 왜? 지진이 나면은 일단은 중단돼요. 발전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안전하게 마무리되는데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가면은 사실상 터지거나 방사능이 유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진 자동 정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요. 방금 얘기한 대로 지진이 발생하면 알아서 멈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리월성, 한빛, 한울 등 설계가 오래된 원전들은 내진 성능을 더 보강을 했고요. 그래서 원전이 지진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후쿠시마 같은 사태가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만큼이나 지금 대비를 열심히 잘해놓은 상태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솔직히 우리가 걱정하는 수준이 뭐다? 대한민국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진에도 쓰나미에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어쨌든 원전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대비를 잘 해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런 해볼만 하겠네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뭐다? 대한민국 내에서 즉 원전을 설비하고 원전을 설치하고 원전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다? 대한민국의 기술을 탐내는 나라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딥니까? 첫 번째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한전 사우디아라비아 12조 원 원전 수주 유력입니다. 12조 원 수출을 오랜만에 10년이 넘는 기간 만에 또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보시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될 원자력 발전소 수주전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한국전력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2조 규모의 1.4기가와트급 원전 2기를 건설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을 제치고 한국전력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리야드 이웃인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자로를 만들어서 상당히 전 세계 이 원자력의 에너지 또는 원자력의 기술력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치적 조건도 없이 신뢰할 수 있고 넉넉한 자금을 제공하는 유일한 정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발전소 수주가 엄청나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이란이 핵폭탄을 개발했다면 우리도 가능한 한 빨리 핵폭탄을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인들이 중국인들과 비밀리에 우라늄 강석을 채굴하는 그리고 가공해왔다는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루토늄을 분리하기 위해 우라늄 농축이나 아니면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법적으로 포기한 아랍에미리트와 달리 사우디아라비아는 농축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요. 그 뜻은 이제 핵 폭탄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예상 또는 기대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전력이 수주해서 호주산 우라늄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넘기기로 결정한다면 누구의 승인도 받지 않고 어쨌든 농축을 통해 핵무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 12조 규모의 두 개 원전 수주를 대한민국이 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뭐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두 개의 원전을 12조 규모입니다. 누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어딥니까?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도 13년 만에 원전 수출을 또 임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다음 달, 그러니까 8월이죠. 우리 원전을 이집트에 수출하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사우디에 이어 이집트까지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에 13년 만에 이집트에 새 원전을 짓는 수출 계약을 맺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원전 기업이 4개 원자로를 39조 원 규모로 발전소를 짓는데 우리 기업은 하청을 받아 원전 시공과 기자재 공급 설치 등을 담당을 합니다. 당연히 39조 중에 10%만 해도 4조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원전 기업과 한수원은 당초 4월 계약을 끝낼 예정이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으로 국제사회 러시아 제재가 이어지면서 미뤄졌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제 수술 소식에 원전 협력 업체들이 좀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밋빛이 보인다. 일감을 필요로 하지만 기대가 하고 있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해외 수주에 성공해도 건설에는 수년이 필요한 만큼이나 아마 앞으로 원전 정비라든가 원전 이 일감에 대한 이 업계 살리기가 매우 중요하다. 이거 수주하기 전에 파산할 것 같아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다?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총 얼마?
총 39조 규모인데 플러스로 이 중에서 몇 조 정도를 이제 대한민국이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해외에서 원전을 좀 초대형으로 짓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대한민국이 빠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체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실상 전 세계로 원전을 짓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충분히 있다. 왜? IEA에서 2050년까지 지금부터 25년을 들여서 원전 2배로 늘려야 됩니다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한국도 원전 드라이브 본격화 중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졌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오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 설비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늘어야 되냐? 현재 413기가와트인 원전 설비 용량을 812기가와트, 대략 2배 정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넷제로를 달성을 하려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90%로 증가해 급전 가능한 원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력 자체가 부족한데 뭘로 막을래? 지금 태양광, 풍력으로 안 되니까 원전 갖다 써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이 수요 피크의 안정성을 맡았는데 탄소 감축을 위해 화력발전을 없애면서 원전이 화력발전에 거의 비슷한 수준의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원전을 꼭 지어야 되고 지금보다 원전 발전을 2배 이상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원전 건설 비용과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 얘기하면서 아마 SMR 쪽으로 아마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방패물, 그러니까 핵 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재활용하는 기술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핵 폐기물에 대해서 가둬놓고 핵 폐기물을 넣어놓을 수 있는 이 방패장 특별법이 또 제정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총 설비 용량 28.9기가와트의 원전 28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4기 정도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이 바라카 원전이겠죠. 해외 아랍에미리트에 보여준 만큼이나 13년 만에 수출이라든가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부터 몇 배? 딱 최소 2배 이상은 성장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원전이 뭐라고요? 딱 지금부터 2배 이상 성장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부족한 부분을 누가 원전이 막아낼 수 있다. 원전이 땜빵 떼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대한민국은 사실상 뭐 8월에 이슈가 별로 없나요? 저거는 글로벌적인 이슈고 대한민국도 이슈가 있어야죠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한수원 이 사장이 새롭게 취임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취임을 하게 되면 뭐 하겠습니까? 취임하자마자 패기를 보여줘야겠죠. 뭔가를 진행하겠다. 뭔가를 만들어내겠다. 계획 발표라든가 정책 발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에 정부 원전 드라이브 본격화되고요. 신원전을 이끌어갈 한수원 사장 3파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원자력 발전 최강국 건설을 공언한 이번 정부에서 원전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 신원전 정책을 이어갈 한수원 신임 사장이 내달 8월 달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정부 원자력 업계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7일 한수원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 개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요.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차, 2차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주호 정범진 경희대 교수, 이종호 전 한수원 기술본부장 등등 해서 한 3명 정도가 유력하게 좀 거론되고 있는 상태고요. 차기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은 모두 원전 전문가들로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탈피한 친원전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수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황주호 교수는 서울대 핵공학과 출신으로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이사장, 한국원자력 학회장, 한수원 원전안전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을 했고요. 이종호 전 본부장도 서울대 핵공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한국전력과 한수원에서 각 한울 원자력 본부장을 지낸 현장 중심의 전문가입니다. 정범진 교수 역시 서울대 핵공학과 출신의 원자력 전문가로 산업부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다. 일단은 다 핵 전문가입니다. 다 원전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 잘났다 못났다를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황 교수와 이 전 본부장 2파전으로 좁혀지는 분위기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 한다면은 누군가가 8월에 취임을 한다면 뭐다? 거기에 대한 패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마 원전의 드라이브가 좀 적극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한다면 바로 영국의 방안입니다. 항상 얘기했지만 영국이 지금 어떤 상태냐 잘 모르실 거예요. 전기료 3배 폭등 이후에 영국 지자체가 우리 지역에 원전 지어달라. 우리 원전 필요해요라고 언급을 하고 어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전기차였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해 벤츠, BM, 현대차, 기아 등 다양한 브랜드 전기차가 거리를 누비고 있고 한국도 과거에 비해 전기차 많아졌지만 런던은 그 이상이었다라 보고 있는 거죠. 왜? 탄소 중립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태양광, 풍력 발전을 늘려왔는데 사실상 전기가 좀 부족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올 들어 에너지 정책 기조가 180도 완전히 바뀌었고요. 탈원전을 선언하지 않았을 뿐 비중을 줄이던 원전을 대폭 확대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최근 사의를 표현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신규 원전 8기를 짓겠다라고 또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풍력 발전에 간헐적 문제가 불거진 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풍력 발전은 대폭 늘렸으나 풍량이 그러니까 힘 자체가 예전보다 줄어들면서 사실상 이 에너지가 많이 못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발전 비중을 보면은 가스가 35.7%, 풍력 태양광이 28.4%, 원전이 16%라고 돼 있는데 아마 여기서 원전이 대폭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전기 요금이 작년 이맘때 130, 150 파운드였는데 지금은 400 파운드. 대략 몇 배? 한 3배 가량이 전기 요금이 급증했다,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원전의 필요성을 상당히 좀 절실하게 느꼈고 그래서 원전 확대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영국이 고민했듯 한국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번에 영국이 이 전기세 3배 상승과 함께 원전을 어떻게든 짓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알겠습니다. 근데 원전을 누구랑 짓나요? 이게 핵심이죠. 짓는 것까지 알겠다고. 근데 누구랑 짓냐?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왜? 영국 체코 잇따라 고위급 방안을 진행을 합니다. 어디? 대한민국에. 언제 방한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콰직 쿠아탱 영국 에너지부 산업전략부 장관은 다음 달 그러니까 2022년 8월 말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영국이 지금 원전을 미친 듯이 지어야 되는데 어디다가 대한민국과 함께 이 전략 회의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언제? 8월 말에. 알겠습니다. 그럼 충분히 뭐다? 일정이 있네요. 무슨 일정이 있습니까? 8월 말에 영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방한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8월에 뭐다? 이번에 새롭게 이 아까 한수원 대표 이 사장이 취임을 하고요. 플러스로 이번에 영국 에너지부 장관이 방한을 한다. 왜? 원전 이 수주 또는 MOU를 맺기 위해서 플러스로 사우디아라비아 수주, 원전 수주, 이집트 원전 수주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당연히 원전 관련주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전 진짜 대장주들 정리를 해드립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G2 파워였습니다. 근데 G2 파워가 이미 상한가를 가버렸죠. 얘는 빼겠습니다. 얘 빼고요. 오르비텍,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일진파워 항상 강조드리던 대장주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오르비텍도 오늘 오르긴 했습니다만 더 상승이 기대될 수 있다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보성파워텍도 추세 전환이 조금씩이지만 만들어지고 있고 한신기계도 조금씩이지만 만들어지고 있고요. 일진파워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관련주 관심을 가지면서 가자. 알겠습니다. 사우디 수주, 이집트 수주, 그 다음에 8월에 방한하는 부분들, 원전 MOU 기대되는 부분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친환경 이슈로서 엮이는 게 2차 전지도 있는데, 아까 전에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자료집,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신 분들이 있고요. 나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나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주세요. 난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에서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리얼 주식 연구소는 각 스마트폰 내에서 아이폰을 씁니다 하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각 스마트폰 내에서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100%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보시면은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극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극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무료로 좀 나눠드리고 있는 상태고, 아까 전에 2차 전지 시장 전망 자료집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까요? 무료라고 하셨는데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5만 명 자료 배포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리얼 주식 5만 명 달성 자료 배포 100% 무료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2차 전지 총정리 자료집 해가지고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고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27일, 26일, 25일, 20일, 21일 추천주를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28일 추천주도 어떤 종목인지 무료로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 올려드립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극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당일 이슈가 나왔던 거 위주로 올려드립니다.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원숭이 두 창이 있었고 빗썸이 있었고 하면은 빗썸이 왜 올라갔고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 다 해드리죠.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거 전부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다 확인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까지 전부 다 알아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